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다시. 나 준비했는데 러시아. 뭐였죠? 시기리엣? 프리비엣. 프리비엣. 네, 다시 안녕하세요. 프리비엣. 안녕하세요. 프리 뭐요? 프리비엣. 어느 나라 말이에요? 러시아어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매 회마다 이제 다른 나라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언어를 잘 못해서 그냥 네. 저 공부하려고. 네.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뭐가요? 방송이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몇 개나 할 수가. 뭐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 할 때까지 금책받는 영원히 네. 네, 계속되기를. 한 100회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100개 나라 남았습니다. 네. 네. 다음 나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나라 체코로 정했습니다. 네. 진짜요? 그냥 정했어요. 갑자기 생각나. 오케이. 다음 주에. 네. 네. 잠깐만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네, 오케이. 괜찮죠.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서문적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생각이 없는 좀 요즘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는 윤희입니다. 아유, 삶의 의미까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왜 야근은 안 하는데 왜 피곤할까요? 피로 사회지 않습니까? 피로 사회. 오늘 그냥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제가 용접에 관한 글을 보고 있었어요. 용접이요? 네, 뭐 알곤 용접, 가스 용접, 뭐 되게 다양한 용접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배워서 빨리 떠나야 된다. 요새 용접, 목공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막 네. 특히 30, 40대 남성들 네.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불금PD님 이제 소개를 안 해주셔서. 네, 저는 뭐 팟캐스트 만드는 불금 PD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저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좀 한참 저도 좀 방황할 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언제세요? 언제냐고요? 네. 몇 년 됐죠? 이직할 때 처음. 저희의 존버 스승이셔서 항상 존버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 오늘도 아마 명언 하나 나올 겁니다. 저번에 한번 나와서 아직 이제 한 몇 개월 묵혀야 이제. 네. 존버랑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존버랑 무조건 맞춰라 뭐 이거 아니었나요? 그런가? 네. 지난 방송을 맞춰야 한다 뭐 이거 같은데. 합의. 합의야. 한다.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합의가 안 돼서 피곤하시는 건 아니죠? 네. 어떠세요? 저는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요. 네. 아니 근데 본인이 읽고 싶은 텍스트보다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어서 따로 책도 하고 아웃소싱으로 또 아웃소싱으로도 좀 책을 봤었고 사실 병행해서 그런가? 단행본이랑 또 해요? 또 하고 계세요? 아니 또는 안 하고 그냥 이번에 마치셨다고. 뿌리 내리는 정통주의 신학책. 신학이라고 그냥 책 하다가 이번에 나왔죠 이제? 출간된 거죠? 신생 출판사인가요? 예, 신생 다음이라는 곳에서 다음 출판사.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그러나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에 쩔면서 하긴 했는데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사장님 듣고 계시죠? 뿌리 내리는 정통주의 신학. 이게 이제 편집이 이제 되면은 뭐 이제 편집이 안 되면 이제 은혜의 금책방인 거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좀 하면서 좀 단행본하고 진짜 수험서는 많이 다르구나. 그러겠죠.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긴 해요. 언젠간 또 단행본을 해보고 싶긴 한데 하여튼 좀 책을 만드는 어떤 방법이나 좀 그런 게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8절도 있고 4600판도 있고 봉투로 이제 모의고사를 만드는 것도 있고. 봉투요? 예, 그러니까 뭐지 그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지처럼 그걸 봉투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실 단행본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어떤 신곡판?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수험서 관련된 예. 그 출판사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렇고 단행본은 또 이게 또 다른 세계가 갑자기 또 그렇지. 펼쳐지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병행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 스위치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스위치가 돼야 되는데 또 교정본은 어떤 기본적인 뭐 개념은 다 같지만 그래도 좀 보는 방법이라든지 좀 그러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피로도가 좀 누적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정신없이 책 한 권 빠뜨리고 책 안 갖고 오고 저 날짜 까먹고 녹음 날짜 까먹고 그래서 두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청취자분께 죄송하고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네. 지금 좀 팟캐스트 기량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 요즘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청취자님들 윤희님 응원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좀. 네, 많이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심신이 지치면 이게 또 힘들어요 이게. 그럼요. 오늘 오지 말까 뭐 이런 생각 좀 핸드폰 아니요. 끄고 그냥 잡탁까 아니요. 뭐. 근데 뭐 제가 쳐졌다고 해서 네. 듣는 분이 쳐지면 안 되니까 항상 듣는 분은 파이팅 하시고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 이런 멘탈이니까 되게 네, 파이팅 하시고 그 되게 국어책 있는 것 같은 약간 뭔가 네.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냥 힘냅시다. 예. 아멘 하고 싶네요. 이게 저는 이제 영업 마케팅 업무하고 있잖아요. 사양 산업 소위 그런 얘기들 많이 이제 좋은 이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판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출판사에서 영업직부터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저는 뭐 지난주에도 네 이렇게 제가 같이 전에 일했던 선배분이 이렇게 사직당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사직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듣고 사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 이제 사직하거나 이제 그 자리 떠나면 그 자리가 그냥 없어지는. 그냥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냥 송금 받아 그냥 송금 받고 서점 가지 말고 영업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돼서 이제 얘기하신 게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냥 사실 좀 공감되는 그런 뭔가 그런 감정이긴 하죠. 네. 갑자기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네. 하여튼 요즘 뭐 다들 경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근데 뭐 어렵지 않은 적은 없긴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집값 때문에 다들 많이들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즘 네. 뭐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고는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사 가셔야 되는데 서울로 많으시겠어요. 서울 근교라도 인서울 하고 싶어서 네.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정말 광명도 많이 뛰었대요. 네, 쉽지 않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울, 뭐 과천, 광명 주변 분들까지 다 지금 퍼지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농경 사회 이렇게 아무튼 네. 출퇴근 시간은 더 멀어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금책바 오는 게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녹음하고 하는 게 즐거움인 것 같고요. 저 후기 하나 리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댓글? 네네. 팟빵 앱에 실명으로 남겨주신 너무 또 따뜻하고 감동스러운 댓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민영님께서 8월 22일날 남겨주셨고요. 읽어드릴게요. 뒤늦게 금책바를 알고 역주행하고 있어요. 패널끼리 과하게 시끌벅적한 방송보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가 금책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팟빵에 댓글 남겨봅니다. 왠지 이번 방송을 듣다 보니 세 분이 댓글을 갈급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듣고 있는 1인 있다고 손 한번 들어봅니다. 금책바 잘 되어서 공개 방송하는 그런 날도 기대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마음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네. 그것도 처음 남기는 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붉은 PD님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공식 댓글 비슷하게 붉은 PD님만 남겨주시는데 저만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저 너무 감동받아서 네. 남겨려고 했다가 이게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수줍고 민망해서 삭제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 기록 남더라고요. 해당 댓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남아가지고. 그러네. 네, 이게 저의 흔적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빌어서 저도 답장을 리뷰를 달겠습니다. 열심히
예, 저희 쉽지 않은 상황 뭐 각자 열악하고 또 각자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일 때도 있지만 책을 좋아하고 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또 댓글이 좋은 게 저희의 어떤 이걸 특성이라고 해주신 이 마음씨가 참 고우십니다. 이게 안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조곤조곤 말하는 게 너네들 특성이야라고 되게 좋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요. 네. 반대로 어떻게 다시 네. 이야기하면 좀 노잼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가 금책반이 노잼이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졸리네요.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매력인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언제였나요? 치킨전 할 때였나요? 치킨전 할 때였나 하여튼 이렇게 막 뭐 간식도 보내주셔도 뭐 저희가 잘 먹겠고 막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했는데 또 진짜로 이렇게 또 저희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가명이니까 그렇죠? 방울 토마토님 그리고 서번트 썬님 이 두 분이 또 저희를 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헌하신 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면 그 안 그러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 헌금함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감사 헌금 같은 거 쫙 읽으면서 뭐 저기 그 뭐 어디지 노량진의 김 집사님 뭐 아들 며느리 출산 감사 헌금 뭐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네. 네. 아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저희 같이 뭐 비네임드들의 방송에 이렇게 막 후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무게감을 느끼고요. 더 노잼 아니고 더 알차게 네, 내용 있는 책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 방송을 들으시고 책을 막 이렇게 더 읽으시거나 뭔가 나의 어떤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 좀 더 조금이라도 고민하신다면 저희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댓글에 또 나는 어떤 책을 읽었다 이런 거 남겨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저희 책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이 800분이 넘거든요. 팟빵만 보더라도. 네. 근데 이 정도 구독자인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있는데 저희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는 저 스스로가 제가 가장 이렇게 좀 난해한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자아 반성을 하자면 네. 뭔가 댓글을 편하게 남기기 어려운 어떤 뭔가 좀 무거운 분위기를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츤데레일 수도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네 무반응으로 이렇게 그냥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아까 그 댓글 남기실 때 약간 수줍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도 약간 그런 거지. 그러긴 하겠죠.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초창기에 남겨주셨던 분 어떤 분은 기억나거든요. 근데 삭제하셨더라고요. 삭제하시고 구독 취소하고 막 실망하셔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너무 저희 책 듣고 어떤 이 책 생각났습니다 하고서 막 사진도 올리시고 그 한 분이 네네네. 두세 번 남기신 분이 계셨는데 아직 듣고 계시다면 네, 다시 남겨주십시오. 들어오세요. 이런 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하여튼 모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분께 질문 드리면서 책을 좀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네 질문 질문충 네 질문충 불구 PD님과 윤희님은 나의 자존감이 높다고 보시는지 낮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평균인 것 같다고 보시는지 네 그냥 지금 자존감을 정의하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알고 계신 어떤 자존감의 생각에 나는 내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 낮은 것 같다 보통인 것 같다 어떠세요? 저는 중하인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뭔가 잘하는 게 그다지 많이 없다라고 윤희님 저 우시는 거 아니시죠? 눈이 빨개지셔가지고 원래 좀 약간 살짝 울먹이는 줄 알았어요. 네. 갑자기 안구에 습기가 네. 아니 제가 네. 몇 년 전에 이제 윤희님을 형으로 알게 돼서 여기 같이 팟캐스트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보다 독서력도 좋으시고 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중하라고 하신 게 저는 되게 놀랍네요. 약간 저는 좀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할까봐 저를 좀 일부러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학대하는 그게 좀 있으시구나. 약간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잘 불렀다 싶으면 그걸 좀 순순하게 안 받아들이고
아 나는 뭐 약간 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지 나는 좀 못하는 편이야라고 좀 생각을 한다거나 뭐 약간 뭐 책을 편집하는 것도 아 이거 좀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종종 가면 있잖아요. 아 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실수인데 이거는 아 내가 부족해서 뭔가 이걸 잘 못한 것 같아라고 좀 스스로 자책을 자책할 많이 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네. 집에서도 이제 나 이거 좀 못하는 것 같아. 좀 약간 그러니까 미리 약간 뭐 샷다 내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저는 약간 방어적으로 약간 그렇게 할 때가 솔직히 말하면 고백적으로 말하자면 좀 그런 성향들이 약간은 있어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시군요. 붉은 PD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좀 거의 하에 가까웠고 지금은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중상 정도. 네네네. 네. 뭐 어떤 이게 뭐 계기나 뭐 그게 있으신가요?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좀 살아보니까 예. 이게 제가 자존감까지 낮아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냥 그게 좀 싫어가지고. 근데 네.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중상으로 말씀드렸다는 거는 내가 진짜 자존감이 그 정도야라는 느낌보다는 그러고 싶어 뭐 약간 그런 약간 좀 그런 것도 바램도 그런 것도 포함된,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자존감에 속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누가 뭐라 하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최대한 개의치 않으려고 그냥 훈련을 좀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하는 있겠네요. 그런 편? 근데 실제로 성격이 좀 약간 전 좀 이렇게 좀 쿨한 편이긴 한데 그러고 좀 이렇게 말이 좋아 쿨이지 사실 약간 친데레시잖아요. 무관심에 이런 게 아니, 좀 아니. 좀 심한데 친데레신 것 같은데. 그래요? 무관심하시면 것 같으면서 챙기고. 저도 약간 스스로를 보자면 저도 중상 한 중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조금 더 중상에서 상에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좀 가끔 이제 자뻑하다가 되게 이렇게 혼자 나중에 되게 이불킥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셋이 있는데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자면 윤희님은 중하, 네. 붉은 PD님은 중 혹은 중상, 저는 그 상에 좀 더 가까운 뭐 상중 뭐 약간 이 정도.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거든요. 제목입니까 그게? 네, 네,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김태형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 대중심리 운동가가 이제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에서 다루는 이제 화두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편집 회의 때 저희가 어떤 책 고를지 제가 다 이 책이랑 떡볶이는 아니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두 권 중에 고민하다가 고민했었어요. 네 권이었어요 원래 리스트는. 네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이 두 권이 조금 약간 그래, 가장 심리나 크게, 네, 자존감 오케이, 관련해서 오케이. 연결된 책이어서 네. 하다가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공감됐거든요. 이제 전자에 와닿는 거니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아니지만 떡볶이는 안에는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있으면 저도 먹는 그래요. 정도? 저는 이제 치킨 교도니까 치킨 네. 교도. 물론 치킨을 떡볶이 찍어 먹는 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또 뭐지? 그럼 너무 맛있죠. 그건 또 순대 같은 거 찍어 먹는 거는 많이 봤는데 아무튼 네네. 너무 이걸로 토크 너무 많이 따면 안 될까? 치킨 얘기하고 싶네. 아무튼 네, 죽고 싶지만에 사실은 공감이 되고 지금 사실 많은 그 독자층들이 그 죽고 싶지만에 공감돼서 그 책이 진짜 자가 사실은 출판 그거를 해서 베스트셀러 오른 진짜 네. 거의 너무 독보적인 책이거든요.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죽고 싶지만에 그냥 완전 정말 소위 말하는 핵공감, 캐공감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죽고 싶지만 치킨을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금책반 하고 싶어. 뭐 죽고 싶지만 썰은 풀고 싶어. 뭐 약간 이런 거겠죠. 붉은 피디도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유님도 있을 거고.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네. 역시 중상. 근데 저도 죽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죽고 싶지만의 뭔가가 이제 공감되는 게 있는데 이 이제 그 두 권 중에 이 책을 이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고르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 좀 더 끌리게 된 어떤 이유는 이 책은 그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사회 역사적인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네. 나한테도 그렇고 이 책의 어떤 이 맥락이 소개될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올해 1월에 이제 출간이 됐고요. 이제 저자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까지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쪽 운동이나 그런 SNS 채널 이런 곳에서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셨던
상당히 좀 사회 개혁적이고 그런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심리학자,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되게 사회학자 혹은 사회운동가 같은데 컨텐츠는 심리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내신 책이 뭐 이제 세종교양도서 많이 선정됐는데 자살공화국, 뭐 불안 증폭 사회,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 사회, 청춘 심리 상담, 감정의 안쪽 이런 책들이 이제 있거든요.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책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뭐 네. 약간 우리한테도 익숙한 몇 권의 또 잘 나간 책도 이제 쓰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제 에세이 중심의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시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의 추천사를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네. 사회학 연구자가 쓰셨고, 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인진, 이 두 분이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재밌는 건 두 분 다 사회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자의 책에 사회학자가 추천사를 쓰고, 이 저자 자체도 심리학의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사회 역사와 사회학의 맥락에서 책을 다룬다는 게 되게 좀 독특한.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인 포지션이 기존 심리학의 어떤 그 긍정적인 점을 계승하는 한편 오류를 과감히 비판하고 극복함으로써 올바른 심리학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여기서 올바른 심리학이라는 게 되게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아카데믹, 특히나 제도권에 있는 심리학이 풍토가 너무 미국 중심의 어떤 실용주의, 행동주의 심리학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학자와 특정한 그 계파만 소개됐다. 너무나도 그 심리학의 큰 사회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큰 화두를 던지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보면 좀 단순하게 아카데미 전체를 좀 이렇게 쉽게 비평한다는 차원이 있겠고, 또 이분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심리학자 책인데 저는 사실은 심리학자 책을 잘 보지 않게 되거든요. 뭔가 단면적이거나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건드리거나 자기개발적인 차원에서만 그냥 접근하다 보니까 그걸 읽고 어떤 동의는 되고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로 그냥 끝나는 정도의 그냥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바로 그 지점을 심리학자로서 비판하고 올바른 심리학, 제가 볼 때는 이 올바른 심리학을 제대로 이 저자의 입장으로 풀면 정의로운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심리학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이 책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 자존감을 또 보기 시작한 것이죠. 보통 그 심리학 하면 그 어떤 내면에 천착하고 주로 내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사실 잘 못 읽었는데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약간 아들러 깔려고 나온 책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렇죠. 딱 그런 네.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희가 그 출판 만담 때 베스트셀러 논의하면서 네. 아들러 심리학류의 어떤 음. 그런 자존감 문제 그런 책들이 사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쯤에 이런 자존감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화두로 한번 휩쓸고 갔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게 상륙해서 이렇게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 불과 한 5년 10년 전에는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이나 어떤 그 세대나 어떤 그런 비판적인 맥락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의 긍정 심리학 이런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주문을 외우듯이 뭔가 상당히 정말 긍정 심리, 긍정 이런 게 되게 시크릿? 예, 시크릿도 있었고 뭐 이제 기독교 쪽에서 긍정햄 뭐 이런 것도 네. 있었고, 그런 자기개발류의 긍정 심리학이 거의 선풍적인 인기고, 그거의 추락이 사실은 아프니까 정취다 뭐 이런 약간 맥락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제 생각에는 또 뭐 긍정 심리학의 똑같은 판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게, 제가 일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를 얘기한 게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했나? 더 심각해진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긍정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청년들의, 특히 젊은 세대의 삶의 하나의 선택지로 지금 앞에 놓여지고, 제가 오늘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잠깐 컴퓨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요새 영정사진을 찍는 문화가 있다고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심상치 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거는 이제 상투적인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주장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러 심리학류의 주장이 자존감이라는 어떤 인간 본성에 닿아 있는 중요한 화두를 심리에만 국한해서 다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학이라는 게 심리를 다루는 건 맞죠. 근데 심리만 다루는 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자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포인트가 돼서 심리만을 다루는 게 심리학은 아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그런 쓸모만 있다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간 게요. 요즘에 내면의 어떤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도 내면 문제로 계속 나 자신이 어떻게 내면을 훈련하고 내면이 자꾸만 어떻게 이렇게 치유하면 될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그 어떤 심각한 상황이나 실제로 어떤 병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대중어 어떤 문화나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서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 내가 자존감이 정말 너무 낮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고 너무 열악하고 가난한 사회 그 집안에 자라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는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자존감을 정말 높여야겠어. 자존감 높이자 하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일단 가족부터 똑같이 대하고 나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직급이나 계급이나 뭐 쉽게 말해 버는 돈 이런 모든 그런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제 핵심 화두라고 할 수 있고요. 자존감이 뭐냐? 자존감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실 그 자존감이라는 용어에 나와 있는데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 혹은 감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자꾸 사회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자존감의 문제는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회라고 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자존감을 다루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자존감 문제를 결국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자존감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학자로서는 상당히 좀 사회학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심리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좀 대담함이 필요한 것이고 심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판당하고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책의 좀 쓸모를 거기서 좀 찾게 됐습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제 이해한 걸 좀 제 식대로 풀자면 기존의 어떤 자존감, 심리학의 어떤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극복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 이걸 다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최대한 그렇게 가야 내가 사니까 그게 사실상 너한테 가질 수 있는 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 약간 정신승리에 가깝고 서로 좀 챙겨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자존감이 살아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사실 결론적인 사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에 달려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어떤 자존감 훈련이나 자기 어떤 조절 이런 거 가지고는 전 나아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입시다. 자존감 중요합니다. 자존감 훈련합시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사회의 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게 전혀 바뀌지 않고 사회에 우리 암묵적인 어떤 동의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기준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사회 요새 많잖아요. 피로 사회, 혐오 사회 그런 어떤 책들을 읽어왔다면 그거 되게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특별한 그런 맥락의 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점에서는 특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심리학과 연결해서 자존감이 구성된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예시를 아주 간단히 듣는데 저도 약간 좀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충격 정도는 아니지만 좀 놀란 게 세종대왕 얘기나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돈이 많다는 걸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자존감 문제를 전혀 보지 않고 잘생겨서 전혀 보지 않고 뭐 그 어떤 뭐 학벌이 좋아서 이렇게 전혀 보지 않잖아요. 사회에 이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공헌을 했느냐, 얼마나 정의롭게 이 사회에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보고 뭐 세종대왕을 보고 그렇게 보는데 어느새부턴가 그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 책에서 저자는 콕 집어서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콕 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미국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붕괴된 것이 1980년도에는 부모들이 이 공동체, 기본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런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공동체와 어떤 마을과 그런 관습 같은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을의 어떤 안정성이 있었고 공동체가 주는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놀도록 뭐 골목놀이, 뭐 시골놀이 이런 모든 놀이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무슨 뭐 학벌이나 무슨 뭐 대학 입시 이런 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1970, 80년도에 자란 자녀들은 그 때의 부모들한테 물론 가난하고 어렵지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고 자존감이 자랐던 것이죠. 근데 IMF 때를 겪은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부터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오고 하면서 특히나 경쟁과 승자 독식과 그 어떤 분배의 파괴가 오면서 거기에서 자존감 문제가 사실 오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의 자존감 문제 같은 자기계발이나 심리학에서 그냥 어떤 이렇게 뭔가 요새 문장 정식의 제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다루는 책을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학적인 문제에서의 비판적인 흐름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존감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 자존감 문제를 어쨌든 이렇게 짚으면서 아들러 심리학, 뭐 미움받을 용기라 그런 류의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베스트셀러의 책의 어떤 목록을 다시 한번 좀 크리티컬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쓸모 있는 인간이냐 여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들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제 사실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뭐 공부를 잘해서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나이가 들어서 돈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능과 육체는 점점 쇠하여져 가는데 내가 소비로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래야지 어쨌든 내가 소비를 해야 이제 소비자인 나를 이제 시장에서 나를 존중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것에 집착해서 돈 벌려고, 뭐 다들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정하고 연결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것들을 취하고, 또 그것들 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인정받을 만한 어떤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짚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심리라는 게 뭐 되게 좀 심리학이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되지만 뭐 인지적 측면이라든지 행동적 측면이라든지 뭐 정신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생리학적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에서 이제 심리라는 게 논의될 수 있지만, 정말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처럼 저도 이제 관계를 통해서 얻는 사랑만이 저 자신의 어떤 자아가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되는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그냥 혼자 어떤 채워지지 않는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능력들을 개발하고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더 애를 쓰고, 뭐 남는 시간 동안 더 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을 학대하는 방향으로 나의 시간을 썼을 텐데, 저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떤 뭐
외부적으로 어떤 대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오히려 그냥 그 사람과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과의 어떤 교제와 공감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세워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유명해지는 것도 좋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 관계의 중요성이 저는 이 팟캐스트 저는 사실 두 분은 유명해지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뜨끔하지? 티 났어요? 약간 우리 욕망을 보였던 거지.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네. 저는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랑 살면서도 결혼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이 결국에는 정말 그 마음을 나누고 그것들을 세워줌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행복이 그 다른 어떤 행동보다 훨씬 크니까 사실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즐겁고 왜 가는 거 아니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이어서 네. 이 저자분의 특징이 관계에 대한 지금 맥락에서도 이어지는 게 포인트가 약자와 어떤 소수자와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까지 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되게 고마운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인 심리학 뭐 정말 하버드 뭐 어디 뭐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커넥트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과 관계를 하면 행복해진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반대되는 말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정 어떤 참사에 있던 유가족 이런 분들과 사실 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고통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저자분은 기존의 심리학의 어떤 그런 행복과 자존감과 거대한 인간의 본성과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좀 덜 다뤄진 그리고 좀 정의로운 어떤 그런 자존감의 문제까지 연결하다는 게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윤희님께서 사랑과 어떤 그런 감정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좀 다른 맥락일 수는 있지만 요새 연애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제 뭐 결혼 안 한 특히 미혼이나 비혼 친구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득 이 책을 읽고 또 그 전부터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감정이랑도 사회적인 구성의 산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 20년 전, 10년 전 특히나 이제 신자유주의나 IMF가 있기 전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어떤 경제적인 사태가 있기 전에는 드라마라든지 그런 대중문화 같은 것도 전 되게 그런 감정과 이런 것들이 넘치고 그런 것도 되게 로맨스나 이런 것들 낭만적인 그런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의 감정조차 없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 내가 가졌던 감정이 그냥 나이가 들었나 봐. 연세포가 안 생겨서 나 이제 결혼 안 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못하겠어. 소개팅도 못하고 이제 결혼 못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 문제로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좋은 사람 못 만났나? 정말 더 내가 이상형 못 만나.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어떤 잉여 시간을 사회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뭐 워라벨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부 사람들 얘기고 워라벨이 그 밸런스가 좋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 특유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로만 국한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지점들을 사회 역사적인 맥락으로 가져와서 다룬다는 것, 그 화두를 던진다는 것으로도 저는 그 이 책에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심리학 전반을 유인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심리학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복잡하고 여러 분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상호 충돌 모순이 있겠는데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한국 사회 심리학 썩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가장 감명스러웠던 부분은 읽으면서 되게 울컥했었는데 원래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어떤 거를 배워야 자존감이 생기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야 자존감이 생긴다는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부모한테 배우는 사랑인데 요새는 이게 아주 조건화되고 이것이 기본이 안 되고 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부터
그 아이에게 사실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그 아이가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사실은 그 아이의 어떤 자기 주체권을 많이 박탈해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받았던 게 저의 자존감이 형성된 큰 이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사실 전통도 요새 많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랑 부부 이런 것들 상호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맥락을 회복하는 게 자존감의 회복과 되게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생각에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제 아이를 돌봐야 이런 생각도 많이 이제 들었고요. 또 이제 제가 뼛속 깊이 근본주의자라서 이제 또 성경 얘기를 하자면 중요하죠. 네. 저도 대가 없는 관계에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상호 관계가 아니라 호혜 관계에서 오는 그 배움과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상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사람에 관한 영향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오늘 꺼내셨지만 사실 이제 타종교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 그리스도밖에 없고 제가 이제 고백하는 종교라서 그냥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그리스도교에서 어쨌든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칭의 무슨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게 그리스도교의 표지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표지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가 되게 이 자존감 관련해서는 중요한 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특히 이제 요한서신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우리 서로 연합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런 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와 나 자신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어떤 그런 거를 강조하는 구절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아나 자존감을 생각할 겨를 없이 타인들과 관계 맺으면서 정의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정말 자존감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제 기독교를 얘기했지만 종교라고 하는 어떤 초월의 어떤 그런 신과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네. 뭐 혹시 읽으실 때나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적이 없는데 뼛속 깊이 근본주의자에서 오늘 그냥 이어서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방금 소개했던 성경 구절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불꽃피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약간 놀라긴 했어. 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그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냥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과 연관해서 결론이 거의 사실 비슷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그래서 그냥 저자분도 타인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사랑 이런 걸 강조하셔서 읽어봤습니다. 네, 좋네요. 뭐 딱 좋은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사실 기독교의 엄밀한 그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도 별게 아니거든요. 네,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지금의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종교성에 매몰된 게 되게 강하지만 메시지는 되게 심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네, 그래야 네가 나랑 같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심플하죠. 네, 오늘 또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이 책 같이 나눠보면서 요한복음 15장까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왜 쑥스러워하세요? 네. 아니 뭐 네. 또 많은 당당하게 분들 들으시니까 네. 좀 민망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마지막 잠깐만 그냥 네. 여기 그 자존감 낮은 사람 중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된다고 하면서 나르시스트의 10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읽어보시면 뜨끔할 수도 있고 주변에 누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 책 읽으시면서 저는 되게 이렇게 막 누군가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재미도 있는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일 책에 빠지다는 저자 이름이 뭐죠? 김태형 작가님이 쓰신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